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연필과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늘 하고 싶었지만 아직 못한 것들을 써내려가 볼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종이 한 장을 빼곡히 써도 모자란 분도 있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 이상한 것이 아닌 둘 다 무조건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만날 주인공도 우리처럼 삶을 보냈기에 1월의 영화관 첫 번째 작품 보러 가봅시다. 뿅! 무뚝뚝하다기보단 까칠하다고 할까요? 까칠한 성격의 남편 진봉과 아들이 무뚝뚝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뚝뚝하고 무심한 고3 아들 서진, 그리고 중2병이라고 하죠. 반항기가 아주 충만한 딸 예진이를 자신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세연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의 살 날이 2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많이 심란하기도 하지만 늘 그렇듯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 아들, 딸을 위해 늘 뒷바라지하며 평소와 다르지 않는 날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세연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축하의 말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가족들이 밥 먹는 식탁에 가져다 놓는데, 남편 진봉은 곧 수능 볼 서진한테 무슨 미역국이냐며 도로 가져가라고 화를 내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진봉은 세연에게 보험, 예금, 적금 등 모두 다 해지하라며 더욱더 화를 냅니다. 참다 못해 세연은 자신에게 말할 게 그뿐이냐며 괜찮아? 무섭지?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 등등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없냐며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1분 1초를 아까워하는 세연을 매정하게 뒤로 한 채 진봉도 일을 하러 집을 나서죠. 집에 혼자 남겨진 세연은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달력에 일정들을 적고 계절에 맞는 옷들도 정리하고 아들 서진이 먹는 약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마지막 생일의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텅 빈 집에서 잠도 오지 않는 세연은 연필과 종이 한 장을 가져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아들 서진이 수능 잘 보게 응원하고 자식들 결혼하는 것 보기 등 가족들이 잘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과 나를 위한 명품 옷을 사서 입어보기, 운전해보기, 전국 여행 다녀보기, 고등학교 절친 현정이 보기 등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줄줄이 종이 한 장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첫사랑 정우 만나기를 한 줄 적고 첫사랑을 찾으러 짐을 쌉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진봉에게 세연은 오늘의 자신의 생일인 건 알았냐며 이제 남은 삶 동안 뒷바라지는 안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고 말하고 그중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정우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 무시하는 진봉과 이제 팽팽한 기싸움을 하게 되죠. 회사에 가 있는 진봉의 핸드폰엔 고가의 명품 결제 내역이 수도 없이 날라오고 이에 진봉은 세연에게 미쳤냐며 연락을 하지만 세연은 신경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못 받은 생일 선물을 지금 다 사는 거라고 계속해서 구매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금까지 같이 산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고 이혼 서류를 건네면서 이 재산의 반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세연의 태도에 진봉은 해탈한 듯 당황스러워하며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원샷합니다. 그 와중에 자면서 고통스럽게 계속 기침을 하는 세연의 모습을 보고 첫사랑을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세연은 벌떡 일어나더니 빨리 가자며 진봉을 재촉합니다. 다음 날, 한번 입어봤으니 괜찮다며 자신이 산 명품을 다 환불하고 진봉과 함께 자신의 첫사랑 정우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우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정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세연의 모교가 있던 목포를 목적지로 동탄 신도시를 지나게 되면서 세연과 진봉의 순탄하지 않던 결혼 시절을 회상하게 되죠. 동탄 신도시를 거쳐 정우가 졸업한 목포고등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세연이 고등학생 시절 세연의 모교인 목포여자고등학교와 목포고등학교 방송부가 같이 교내 방송을 한 날이 있었는데 방송부였던 정우에게 이날 첫눈에 반하게 되고 정우는 자신의 친구 현정의 교회 오빠로 세연, 현정, 정우는 셋이서 친한 사이가 되죠. 그러면서 이들의 풋풋하고 설레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정우를 간절히 찾길 바라던 세연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우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없게 되어 실망하던 찰나 정우의 아버지 친구가 사진관을 운영하던 것을 떠올리고 사진관으로 가지만 여기서도 정우가 부산으로 갔다는 사실만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 세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산으로도 가고 이후 청주 MBC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로 청주에도 가고 우연히 보게 된 정우의 페이스북 사진을 통해 완도 보길도에도 가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시작한 일로 세연은 얼떨결에 전국 여행도 해보고 그 길에서 진봉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던 세연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세연의 첫사랑을 찾는 여정을 하는 동안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또한 기회다 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죠. 오빠 서진이 독서실에서 밤을 샌다는 말을 하며 집을 나설 때 동생 예진은 약을 챙겨주고 서진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너무 좋아하며 바로 친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서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서진 또한 아빠 진봉의 반대로 가족들 몰래 독서실이 아닌 음악 연습실로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예진이 챙겨준 약을 먹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무대에서 쓰러지게 돼요. 예진은 서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의사가 서진이 먹은 약을 확인하더니 항암 치료 중이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예진이 챙겨준 약에 엄마 세연이 먹던 항암제가 같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아이들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곳곳을 가던 세연과 진봉은 숙소를 구하고 그곳에서 진봉과 처음 만난 날도 회상하고 정우와 더불어 현정과 사이가 멀어지는 일도 회상하며 쉬고 있는 동안 서진에게 전화가 옵니다. 늘 무심하던 아들에게 전화가 와 놀라면서도 기쁜 세연은 전화를 받았으나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것에 슬퍼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다음날 아침, 진봉과 세연은 완도로 향하는 배를 타고 보길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정우의 집을 찾고 여동생 정아를 만나게 되지만 정우를 보고 싶던 간절한 마음은 정우의 사망 소식과 함께 좌절되고 말죠. 여동생 정아와 세연은 함께 정우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정아는 정우가 목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를 줄곧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정우의 유품들을 가져옵니다. 그 유품 안에는 정우가 사랑하던 여자에게 주려 했던 마지막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세연이 아닌 현정이에게 이별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세연은 큰 충격을 받고 진봉은 옆에서 크게 웃고 정아는 현정이 아닌 세연이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하는 재미난 해프닝이 나타납니다. 후에 정우의 집을 나서는 중 건강이 많이 악화된 세연은 길에 주저앉고 마는데 진봉은 그런 세연을 업고 완도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세연에게 정말 괜찮은지 무섭지 않은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이 무섭고 다른 방법이 없어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러 여정을 보낸 후 진봉은 그동안 자신의 잔치를 못해 슬퍼했던 세연을 위한 마지막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잔치는 진봉과 세연의 결혼식으로 서로 웨딩드레스와 양복을 맞춰 입기도 하고 세연의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 미국에 갔던 친구 현정을 만나게 해주며 그 둘은 과거의 갈등을 잊고 서로 안으며 화해도 합니다. 그리고 진봉은 신혼 시절 집주인 아주머니, 세연의 대학생 친구들, 진봉의 회사 동료, 그리고 서진이와 밴드 친구들, 예진이와 친구들 모두가 모인 결혼식장으로 세연을 데려가 세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세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무대에 올립니다. 세연은 얼마 남지 않는 삶,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 특히 가장 하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하기 어려웠던 첫사랑 만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명품 옷 입어보기, 운전해보기, 전국 여행해보기, 고등학교 친구 현정이 만나기 등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하게 잘 있다 간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 진봉과 아들 서진, 딸 예진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모두와 함께 밖으로 나가 즐겁게 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아들 서진을 중심으로 전원이 세연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남편 진봉은 세연에게 마지막 장미꽃을 전합니다. 1월의 첫 번째 영화 염정아, 류승룡 주연인 최욱기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어떠셨나요? 이 작품을 저희 영화관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르일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바로 뮤지컬 장르입니다.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2006년 이후 기존에 시도된 바 없던 한국형 뮤지컬 영화 장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접하는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는 라라랜드, 미녀와 야수, 위대한 쇼맨 등 정말 유명한 외국 작품들인데요. 항상 다른 언어로 봤던 뮤지컬 영화를 우리가 늘 쓰는 우리의 언어로 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의 주류 장르와 달리 노래라는 새로운 특징의 줄거리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스토리도 급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 개인적으로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초반에 조금 우글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노래들이 저희 부모님 시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알만한 유명한 가요들을 활용해서 관람객들이 즐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주류 장르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사랑, 미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다행이다, 뜨거운 안녕, 세월이 가면 이런 유명한 노래들 특히 아이들이 엄마의 상황을 알고 전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 서진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을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모든 장면 중에서 그 장면의 감정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세연은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저 멀리 보길도 하나 떠있으면 좋겠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은 영화기도 하지만 저는 반복되고 무기력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곳에서 벗어나 무턱대고 첫사랑을 찾으러 가고 그 여정 속에 얼떨결에 자신이 하고 싶던 것을 다 이루고 생을 마감하는 주인공 세연에 더 집중을 하며 봤던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세연의 말이 우리 또한 인생은 아름다웠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연은 다 끝인 줄 알았던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저 멀리 보길도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결국 자신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또한 무기력하고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종이에 정말 소소하거나 혹은 정말 거대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 개든 하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정말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선택하고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한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더 생각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꼭 북일도에 도착하는 길이기를 항상 응원하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